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5일 정오입니다. 오늘은 6.25 남침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젯밤에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 또 오물풍선이라는 것을 수도권으로 보냈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무리 정치를 치사하게 하고 정쟁을 격렬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과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군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군 내의 사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사이 해병대원 사고사를 둘러싼 이 국가적 차원의 이 정쟁은 참 위험합니다. 이게 소모적입니다. 전시 상태에서 군 지휘관이 어떤 지휘를 하느냐 하는 것은 군 고유의 임무입니다. 작전을 잘못해가지고 부하를 많이 죽였다 하면은 그 지휘관을 재판에 넘겨야 됩니까? 구속을 해야 됩니까? 전쟁은 이기고 지는 것이 일상사입니다. 그런데 전투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법적 잣대를 가하면은 그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평상시에 있다면은 따질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최상병 이 사고사를 둘러싼 이 정쟁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침소봉대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 있는 우리 국군이죠. 군이 대응을 잘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삼고 국회 청문회장에 군 지휘부 인사들을 불러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은 이거는 안보 자해 행위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살려야 합니다. 고려시대 때 문신이 발호해가지고 무신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다가 정중부가 주동한 무신난이 일어나가지고 그 문신들이 도륙을 당한, 그래서 무신 정권 약 100년이 계속되는 그 계기도 장군들을 모욕한 데서 장군들이 가졌던 정오감이 그렇게 폭발한 겁니다. 군인들은 다른 직업과 다릅니다. 군인과 의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군인 손에는 총이 들려 있습니다. 의사 손에는 수술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직종은 특별히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면서 당정 수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수평적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당정 수평이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이 동격일 수가 있느냐?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은 당정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당정 동행과 당정 수평은 그 개념이 다릅니다. 당정 수평은 다분히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우겠다는 그런 뜻이 스며 있는 용어 선택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한동훈 후보는, 이제부터 후보로 불러야 되겠습니다. 후보는 이 최상병 특검법을 자기가 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이 발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었습니다. 이것은 덮어둘 수 없을 만큼 사건이 커졌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를 기다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공정성을 기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야당 그리고 좌파 그리고 일부 세력이 주장해온 논리에 굴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불씨를 낳으면서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좀 격한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예측했던 대로 한동훈 출마는 국민의힘의 단결, 보수 세력의 통합이 아니라 분열로 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와 통화를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만의 해법이다. 만약 정말 추진하려면 당내 총의도 모아야 한다고 평가절하를 하고, 다른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추진을 공언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반윤 수준을 넘어선 전륜이라면서 현 정권에서 호가호식해놓고 이제와 대통령을 부정하는 건 정치 상도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익명으로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익명 뒤에 숨는 이런 정치적 논평을 언론이 그대로 보도해 주는 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과합니다.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반윤 정도가 아니라 전륜, 아마 이 절은 끊을 절자 같은데 윤 대통령과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처음 불거지면서 총선 과정에서 변수가 되었던 윤석열 한동훈 갈등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이제 핵심 변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선판이 윤석열 한동훈 대결 구도로 되고, 만약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는 반대로 대표에 당선되면은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탈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낙선한다면은 유력한 대통령감을 잃는 것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힘은 분열할 것이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3년을 다 채울 수 있는가의 문제로 비화할 것입니다. 즉 한동훈 출마 자체가 분열 요소란 이야기죠. 한동훈 출마는 얼마나 이게 비정상적입니까? 역사적 참패, 여당으로서 기록적인 참패를 해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정리된 반성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나왔다면 이게 대통령 병 걸린 사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 대표 출마자인 나경원 의원은 어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경우 최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가 높으면 특검을 할 건가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나 의원은 김현정의 정치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가지고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 추진은 실체 규명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의도다. 국민 여론만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있나라고 한동훈을 비판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원칙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끝난 뒤에 수사가 이상하다고 하면 당연히 특검을 가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저렇게 특검을 하면은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가 높으면 특검을 하시겠냐고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이브하고 순진한 생각이다. 역시 정치를 좀 오래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최상병 특검 받고 나면은 야당에서 이거 받아라 저거 받아라 계속 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민생은 온데간데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나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등 계파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계파 때문에 늘 손해를 보았다. 줄곧 정치를 하면서 공천은 여야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래야 민주당도 일당 독재 체제가 안 되고 우리 당도 계파 논쟁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겨냥해서 양쪽 주자가 다 걱정이 된다. 한쪽 주자는 사석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호칭이 이상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한쪽 주자는 당정 일체 신뢰를 이야기한다. 윤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 의원은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당대표는 당을 오래 한 사람이 하는 게 정의라는 말까지 하셨다며 사실상 지지 선언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의 발언들을 하신 거라고 본다고 해석을 했어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이 끝나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지도 않고 있는데 이번에 대표 출마 직전에는 대통령실로 전화를 걸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전화를 받고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한동훈 전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그런데 그 통화가 어떤 것이었느냐? 원희룡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잘해봐라 하고 끊었다는 겁니다. 잘해봐라 하고 끊었다는 말을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걸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대표 경선판을 윤석열 대 한동훈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좀 내비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원희룡 등등 이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립 위치에 있지 못하게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면도 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초점은 윤석열 대 한동훈 구도의 지금 전당대회로 굴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최상병 특검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이것은 한동훈 전 장관의 이건 실책입니다. 좀 순진한 생각이란 게 맞습니다. 우선 그것을 추진할 힘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 당대표가 될 경우에 당대표가 특검법을 만들면은 그것을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받아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괜히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득표에 유리하다고 계산을 한 겁니다. 여기에 마가 끼일 수가 있습니다. 언론은 한동훈 편이 많아요. 그러나 당원까지 그럴까요? 80만의 국민의힘의 당원이 그 한 반 정도가 경상도 당원인데 과연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공격 자세를 취할 때 한동훈을 편들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대표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반영률이 80%, 여론조사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이럴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면은 사법시험을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다가 그래서 그런지 이 수학적 능력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66%나 갑자기 늘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것이냐 하는 것은 수학적 사고로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해 심해에 140억 배럴짜리 뭐 초대형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도 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터무니없다는 게 나오는데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데 한동훈 전 장관도 수학적 능력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법학 교육하는 사람에게 정말 제대로 된 수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